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 TV 하루 15분 기적의 림프 청소의 저자 수성대학교 피부건강관리과의 민여교수 심장면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장려하는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 TV 윤숙입니다. 네, 오늘 제 리스토리 TV에 출연하신 분은 세계 기능 올림픽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을 하시면서 채널 A 나는 몸신이다 프로에 동안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림프 마사지로 유명한 대구 수성대학교 피부건강관리과 신정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피부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고우세요. 너무 거창한 소개를 네. 해주셔서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리스토리 TV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네, 한마디 네. 부탁드릴까요? 행복 채널 리스토리 TV와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채널과 함께 하는데 제가 어떤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오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미용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답게, 정말 이제 피부도 고우시고 그러시고요. 예. 근데, 늘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과 고민이 네. 항상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신정묘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네.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 질문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시대적, 상황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아름다움이 변천되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어떤 부족에서 보면 굉장히 목이 가늘어야지만 되고, 어떤 나라에서 보면 발목이 가늘어야지만 되고, 이런 것처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20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지금 현재 제가 이제 50 가까이 나이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또 완전히 또 달라지고 있어서 과거에서 아름다움은 정말로 딱 뭔가 갖춰지고 네. 뭔가 채워지고 관리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자면 여배우 같은 네. 경우에 컴퓨터 미인 황신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물론 황신혜 씨가 네.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렇죠. 네. 제가 보는 아름다움에서 50대에 가까이 온 아름다움에서는 네. 뭔가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다음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요즘에서는 어떤 바깥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 플러스 네. 그 마음의 어떤 수양까지도 좀 생각하고 네. 있어서 마음과 몸과 정신적 영혼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네, 것이 네.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네, 많습니다. 정말 철학적인 네. 내용 같습니다. 네. 내공이 있는 아름다움, 네, 그런 맞습니다. 아름다움을 얘기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보니까. 네, 네.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외모나 피부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미용을 전공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있을까요? 네, 참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끌려오듯이 왔는데요. 사실은 대학 전공에 있어서는 미용과 조금 별개인 의료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전공을 네. 해서 첫 직장이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서울 예. 일원동에 네, 있는 네, 네. 삼성의료원에 처음 네. 오픈할 때 그때 처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입사를 하면서 병원 쪽 일을 쭉 해오다가 삼성의료원에서 처음에 림프라고 하는 부종 클리닉을 만들어짐으로 네. 인해서 제가 그쪽에 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의료계, 이렇게 미용계 이런 쪽에서 림프 강의를 요구하는 데가 네. 많아서 우연치 않게 네. 미용 쪽 파트에서 림프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이라는 세계를 그때 제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산업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때 아예 전공을 네. 의료계에서 미용계로 바꾸어서 제가 다시 학부부터 시작해서 네. 박사까지 미용을 다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네. 제가 사적인 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 혹시 연애 결혼 하셨어요? 중매 결혼 하셨나요? 정말 너무 까마득한 일이라. 네. 결혼을 한 지가 이제 뭐 한 25년이 넘어가니까. 그만큼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났었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같은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병원 내에서 제 바로 위에 선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뭐 부정 클리닉이라던가 뭐 이런 걸 스터디하고 일하면서 네. 자주 만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애 결혼이죠. 네. 그럼 흔히들 우리가 이제 사랑에는 보통 이유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그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네. 정말 중요한 일인데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계기가 되었고 또 네. 이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남편이 가장 큰 장점이 네. 참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학원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돼서 참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가장 큰 매력이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하는 젊은 남녀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네.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이런 어떤 비혼 트렌드에 대해서 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네. 사실은 제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큰 아이가, 큰 딸이 지금 네. 25살이 되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유는 네. 결국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게 네.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목적하고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고 네. 또 어떤 출산을 경험해야 되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목표하던 삶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고 네. 그런 희생을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맞춰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 네. 딸과 네. 막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막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네. 결론은 뭔가 운명적인 만남, 뭐 운명적인 사랑, 만남? 뭐 이런 것을 느낀다면은 네. 그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림에 인해서 같이함으로 해서 하는 그렇죠. 행복감이 네. 그 어떠한 행복감 주는 어떻게 네. 살아가는 것을 주는 행복감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그런 동반자를 만나기를 네. 저는 기원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계된 질문으로 그 82년 김지영 네, 그 네, 소설 맞습니다. 영화 다 보셨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육아나 또 결혼했던 제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기 구속이라 할까? 네, 또 네. 시대가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자아 실현을 못하는 네, 맞습니다. 이런 걸림돌이 되는데 네. 교수님은 혹시 경력 단절 그런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혹시 있었는지요? 네. 사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책을 처음에 저희 큰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우기는 그 큰딸이 네. 엄마 이거 좀 봐.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추천해준 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네네. 그래서 예. 그 책을 봤을 때 사실은 네. 가슴이 되게 먹먹했던 이유가 네. 뭐냐면 현실은 사실은 소설보다가 더 막 피나게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그렇죠. 먹먹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제 삶에 있어서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친할머니가 계셔서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육아나 뭐 이렇게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많은 저의 동료들이나 뭐 친구들이 그러한 육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런 어떠한 통로가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결혼도 시대에 따라 그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죠, 그죠? 맞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정말 아주 예전에는 비단을 그 예단으로 가져가는 시절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난 뒤는 또 이제 현물, 뭐 시어머니한테 밀크코트라든지 뭐 또 맞습니다. 치첩 변상기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었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실리적으로 가니까 현금으로 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네. 그 돈으로 뭐 집 마련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도 이제 이렇게 스몰 웨딩이라 해서 정말 그 뜻있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척이나 또 지인들이나 친구들 요렇게 이제 뜻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형태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주변에서 스몰 웨딩을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궁금해요. 네, 스몰 웨딩이 사실은 되게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이제 몇 년 있으면 결혼을 해야 네. 되고 하니까 스몰 웨딩 굉장히 좋겠다. 그 어떤 단어만 들었을 때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참 의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스몰 웨딩을 들여다보니까 예. 이거는 말은 스몰 웨딩이지 운영되는 것은 그냥 일반 결혼식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을 제가 그래요? 봤습니다. 왜냐하면 스몰 웨딩이라고 하면서 친한 사람들만 초대하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그 다음에 네. 식사를 뭐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혼례 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웨딩보다 더 많은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보니까 경제적인 소요는 그냥 결혼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말만 스몰 웨딩이지 친구들 초대해서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니 더 되게 부담스럽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정말 스몰 웨딩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스몰 웨딩답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네, 스몰 맞습니다. 웨딩답게 그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스몰 웨딩의 그 의미가 굉장히 어떻게 다르게 변한다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순간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 TV 건강 프로그램이죠. 나는 몸신이다 네, 채널이가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그 프로에서 출연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미리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남편하고 두 분이 네. 같이 다정히 손을 잡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도 같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전공을 하신 네, 교수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랬던데, 어떻게나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제 출연하신 이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제가 림프를 통해서 미용계로 오게 되었다,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림프 드레나지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그 마사지 방법이 요즘 트렌드하고 잘 맞아서 네. 제가 방송을 출연하게 됐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도 많았고 뭔가를 더 채워야지만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엔 너무 과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도 너무 과하니까 비만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화장품도 너무 많이 쓰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해서 림프 드레나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수구를 청소한다. 우리 몸에 있어서 네. 비우는 기관이 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순환계를 이렇게 보면은 동맥계에서 뭔가 세포한테 영양을 공급해주면 그 세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한 것들, 그다음 남는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정맥이나 림프를 통해서 제거되어지는데 네. 정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작은 분자 구조가 들어가고요. 큰 분자 구조,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보통은 네. 배설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손으로 마사지를 해서 그런 림프 이렇게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테크닉이에요. 그 일종의 독소 배출을 맞습니다, 관련이 맞습니다. 되나요? 네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염증이나 네. 독소나 네네. 그다음 이러한 몸에 불필요한 것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배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주제로
거기 출연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뭐 노화 피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뭔가 노폐물이 많이 축적되어지니까 얼굴형도 바뀌어지고 피부도 칙칙해지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비워내주면은 좀 이렇게 맑은 피부 그다음 얼굴형도 예뻐지는 그러한 형태가 유지되지 않나라고 해서 네. 그렇게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을 네. 소개했었습니다. 아, 저도 좀 배웠습니다. 지금. 네. 네.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00세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젊음과 또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겨울이라서 예, 사실 피부가 좀 이렇게 건조하고 또 각질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노화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좀 비결을 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저희 시청자들에게 좀 네. 보여주세요. 네. 보통 이게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까요? 뭐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어떤 네. 시술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예.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가도 이게 기본적으로 잘 닦아내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초라고 하는 것, 잘 닦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은 클렌징을 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지를 한번 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클렌징 젤을 선택할 때도 피부 타입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가능하면은 어떤 제품을 쓰지 않는 물 세안을 주로 하시고요. 저녁 때는 오늘 메이크업 상태에 따라서 이중 세안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 이중 세안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중 세안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항상 루틴하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중 세안을 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과민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과민해지면 오히려 각질도 더욱 들뜨게 되어지고 가려움증도 유발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피부의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하는 게 세안을 해낸다. 베이직을 중요시 여기는 거.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습하고 보습 작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장품이 어떤 제품을 어떤 브랜드와 어떤 고가의 제품을 쓰느냐보다는 충분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너, 그러니까 스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솜에 적셔서 충분히 이렇게 닦아내주시고 각질을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 보습제를 쓰실 때도 피부 타입에 맞게끔 수분 성분이 많은 걸 써야 될지 유분 성분이 많은 걸 써야 네. 될지를 결정하셔서 네. 충분한 양을 도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고, 네. 정말 이름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하셨다고 소문이 있던데, 그분들은 네. 정말 어떤 관리를 받으시는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떠세요? 네, 재계에서 유명하신 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셔도 네. 되나요? 네. 네.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처음으로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네.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삼성의료원에 재직할 때 말고요. 제가 퇴사한 다음에 병원장님 추천으로 삼성에서 VIP라고 하면은 이건희 회장님 가족들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개인적인 개인 관리사로서 제가 네.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네, 퇴직하고 난 다음에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보통 우리가 홍관장님이라고 하는 홍나혜 여사님 관리도 네. 했었고 아. 그 자제분들 관리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되게 다른 어떤 미용적 관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네. 그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인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스스로 관리를 해내는 거라서 네. 특별히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네.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포기한 분들, 네. 그리고 또 결혼을 꿈꾸고 있는 분들, 네. 그리고 결혼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교수님이 좀 희망의 메시지를 새해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살다 보면은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뭔가 노력하고 뭘 한다고 그래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포기해야지 하는 이유보다가 그런 어려움보다가는요, 같이 하면은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서 되게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여러 가지 것을 주는 즐거움도 느끼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하면서 어우러지면서 같이 웃고 울고 하는 그러한 네. 것도 느껴가면서 네. 어른다워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점 어른다워질 수 있는 것을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